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희철 작가님을 모시고 낯설다라고 하는 주제로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갤러리 쿱을 이용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앞으로 좀 진행되는 시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희철 작가님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철 작가입니다. 이렇게 쿱에서 이렇게 개인전을 초대받아서 이렇게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낯설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처음 전시했던 것보다 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 할까봐 조금 더 새롭게 뭔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직접 와서 봐주시면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갤러리 이 쿱에서 진행되는 네. 그 개인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번에 좀 하시면서 네. 처음 시작하면서 좀 뭐 어떤 계기 뭐 감회 뭐 이런 네.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공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떻게 보여지게 그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추구하던 작품들이 이제 얼굴 이미지, 그래서 뭐 낯설다 그랬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도 물론 어떤 색다른 그런 이미지겠지만 약간의 풍경 몇 점과 추상 한 점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50호 얼굴 작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처음 문 열었을 때 그 이미지가 보여질게 그게 들어오는 순간 뭔가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작품을 고를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고를 때 네. 측면이 아니라 정면의 작품들을 다 배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내가 보고 있다가 아니라 그림이 나를 보고 있구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을 느끼게 이 작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딱 들어오면서 네.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저는 딱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할 때마다 좀 여쭤보는 건데 그 갤러리와 처음에 좀 인연이 된 것은 어떻게 좀 인연이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2년, 3년, 4년, 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 공모 작가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2인전도 하고 그리고 2인전 3번 하고 이렇게 올해 이제 첫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개인전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면서 작가님의 제가 얼굴을 처음엔 모르고 이렇게 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이도 지긋하시고 뭔가 좀 굉장히 인상도 그림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젊으시고 또 표정도 밝아 보이시고 또 그림과는 또 조금 다른 그런 좀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새롭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금은 이제 대전에서 살고 있고요. 대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한 5년 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런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또 다른 작품 이것보다도 좀 다른 이미지의 작품들을 그렸었는데 그때 작품들이 뭐 껍닥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무슨 시리즈요? 껍닥이요. 껍닥. 이제 껍데기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을 안을 이제 들어가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게 궁금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작품이 변화가 되는 계기는 어떤 이제 마음적인 게 물론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했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네.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 그리고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들이 작품에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된 계기죠. 이렇게, 예. 특히 이제 얼굴에 좀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해주셨는데 특히 얼굴을 뭐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지금 그 전에 이제 안 했었는데 얼굴 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가장 제일 먼저 보는 모습이 누굴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거울에 세면을 할 때 얼굴 자기 모습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렇죠.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게 그러니까 매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 얼굴이 제 모습이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만 느끼나?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래서 낯설다라는 그 이제 주제를 정한 게 이제 그때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그래서 그 표정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제 작품에 이제 주로 많이 그렸었죠.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작가 노트에 보니까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또 좀 다른 분들의 얼굴에서 이렇게 좀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자주? 그러니까 그 낯설다라는 게 그러니까 낯설게 비춰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서 보여지는 표정의 미세한 변화들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대를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모습이 제 안에서 그게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얼굴에 봤을 때 표정의 상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아마 보통 사람들 다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유난히 그런 감정들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어떤 표정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계속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표정에서 나오는 상처도 있을 거고요. 그 마음 표정이 또 밝더라도 미세하게 그 안에 있는 표정들이 저를 이게 어떤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품에 이게 작품으로 전달이 됐을 때 표현이 됐을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을 주로 이렇게 그리시고 또 얼굴 많이 이렇게 그리시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신다고 하셔서 혹시 좀 이렇게 관상 쪽으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공부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떠세요? 물론 손금도 좋아하고요. 관상도 그런 것도 이제 책도 보고 손금 책도 보고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표정에서 그러니까 관상으로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뭐 그 사람 마음속을 읽지는 못하는데 그냥 느끼는 거죠. 그 순간순간을.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그림에다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림들의 제목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작가님들은 좀 이렇게 좀 그림이 뭐
간단하게 뭐 명사라든가 네. 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 그림이 전체 그림에 대한 제목이 전체적으로 좀 길게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깐이라거나 네. 뭐 그렇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의 눈에 네. 그래서 뭔가 완성형이 아니고 네. 또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네. 뭐 그런 질문의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네.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초까지는 그 이 얼굴 시리즈가 제목이 전체적으로 제목이 낯설다라고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그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서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작품 하나하나마다 정한 이유가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느꼈으면 해서 예, 어떤 딱 떨어지는 뭐 얼굴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그 여유를 줄 수 있는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제목 중에 그 인간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게 한 괴물 뭐 이런 네. 제목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제목이 이제 한 3개 네.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혹시 그 제목을 정하실 때 뭐 좀 네.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제가 그 제목을 했던 이유는 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는 괴물을 제가 이제 그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걸 어떤 걸 느꼈냐면은 보통 지금 여기서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눈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거든요. 돌아다니면은 눈빛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느낌이 더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마스크가 코하고 입을 가리니까 눈빛이 보인다는 거죠. 예. 코하고 눈을 가리니까 손도 안 되고 발도 안 되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괴물 때문에 지금 뭔가가 바뀌고 있구나. 예. 세상도 바뀌는데 분명 제 자신도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느껴지는 것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그런 이미지들을 그림에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인간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게 한 그 괴물이 뭔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뭐 병균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의미해서 정하신 것 같네요. 그 처음 그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그림 말고 처음으로 좀 그 우리 작가님이 제일 처음으로 뭐 어렸을 적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뭐 시기가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린 계기가 뭘까? 이제 돌아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친구의 그 인물화를 그리는데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있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크레파스로 그렸는데 그때가 그림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 칭찬도 받았지만은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네 하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 저렇게 뒷벽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걸어놓잖아요. 그때 제일 앞에다 걸어놓고 그러길래 그림이 내가 소질 있나? 그랬죠. 근데 그냥 그랬었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여름 방학 지나고서 동네에 이제 미술학원이 생겼어요. 파랑새 미술학원이라고 아파트 상가에 생겼는데 그때 원장이 저희 이제 당숙 대학교 4학년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 미술학원을 차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쫄라서 학원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갔죠.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채화도 그리고 뭐 정물화 그리고 뭐 그랬다가 나는 꿈이 화가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때부터 계속 그랬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가면서 미술부 활동하고 고등학교 때도 미술부 활동하고 그래서 뭐 입시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서
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 저도 예전에는 그림을 좀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입시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재미를 잃고 그러면서 좀 뭐 미술을 또 좀 멀리 하게 되고 또 이제 하지 않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졌었는데 우리 작가님은 또 그런 즐거움과 재미가 계속해서 또 잘 유지가 돼서 또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예. 지금까지 이제 쭉 오시면서 우리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 그림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세계들이 좀 많이 변해 오셨을 텐데 예. 그런 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살아오면서 예. 느껴왔던 예. 또 많은 부분들이 또 가미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 전에는 좀 뭐 껌딱 네. 껍데기 껍데기라고 예.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좀 그 그림이셨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인데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뭘 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건 따라서는 안 했거든요. 같이 안 하고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작품명을 껍닥으로 정하고서 그때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껍데기, 그러니까 겉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겉모습을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조금,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게 예, 그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나멜 페인트를 가지고 검정색 유화 물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쭈글쭈글해지고 막 네. 느낌이 그 피부 느낌인데 그걸로 가면을 만들고 얼굴을 형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지도 물론 특이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에 그림이 바뀌면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내면이 뭘까? 그러면 작품으로 보여지는 게 뭘까? 거울 속에서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낯설게 제가 보이고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기법을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가 이렇게 표현을 완성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생방송 중인데요. 네. 생방송 중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네. 방송실에서 잠깐 묻습니다. 네. 작가님 그림들 중에 왜 웃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느냐 그 네.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작가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요. 사람들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그림 그릴 때 진짜 재밌게 그려요. 음악도 틀어놓고 하고,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괴상하게 보여주고 슬프게 보여주고 우울하게 보여주고 뭐 상처 있게 보여주고 하는데 그 외면, 그러니까 그 바깥은 너무 아름답고 밝고 행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제가 이제 껍닥 작품을 했잖아요. 껍닥에서 보여지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예. 그 내면 그 속에 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불행이 알아야지 행복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느낌을 더 극대화 시켜주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표현하기에 이런 이미지 밖에는 행복한 게 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이제 작가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그림이 잘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또 판매도 잘 되고 뭐 이러면 이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전문가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으실 거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대중들이 원하는 그림이 좀 있을 텐데 아마 작가님들은 그런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를 하시고 계신가요? 모든 작가들은 다 팔려고 하죠. 팔아야지 먹고 살고 하니까요. 재료비도 벌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저도 그런 욕망은 큽니다. 다 팔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얼굴 이런 그림 그리면은 팔 수 있냐 그런 질문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요. 한 번 보고 질리는 그림이 있고 평생 봐도 안 질리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림하고 나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사람이 계속 대화도 할 수 있는 네, 저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네.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그림을 작업실에다가 완성된 그림을 소장고에 넣기 전에 네. 계속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꺼내놓고 또 쳐다보고 보고 싶을 때 빼서 보고 하는데 볼 때마다 저는 느껴요. 새로운 느낌을 감동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가 제가 그렸지만은 네. 감동도 받고 느끼기도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제가 또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예. 또 그림 하나 하나가 느껴지는 느낌이 또 좀 달리 예.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좀 즐거울 때 볼 때와 또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볼 때와 예. 그럴 때마다 이 그림들이 다 달라 보일 것 같은 느낌도 예, 싹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그러면은 또 뭐 지금까지 5년 전부터 이제 얼굴 주제로 이렇게 예. 좀 그려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향후에는 예. 좀 이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분명히 변화는 돼요. 그리고 얼굴도 하지만은 풍경도 하고 네. 뭐 어떤 정물도 하고요. 네. 추상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된 시기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얼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아마 또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전시회를 하면은 또 어떤 이미지로 또 이렇게 보여질지 네. 예, 아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는 작년 이미지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 그걸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재료를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데 조금 느끼는 게 많이는 아니지만은 네. 그 어떤 표현적인 표현된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뭐 지금 그거를 네. 꾸냥이네 큐트 케이트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예. 천천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붓질의 힘이 느껴지는 작업, 네. 작업하실 때 왠지 다이나믹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자화상을 그리시면서 네. 작가님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하실 때가 있는지 그때의 기분이 어떠신지 이렇게 꾸냥이님이 물어봐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마음에 들게 나와요. 다 그렇잖아요. 그때 기분이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한 기분이라고 느낍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리고 붓질에서 지금 붓들이 그러니까 일반 붓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 지금 이야기하면은 네. 붓이 아니라 지금 거의 한 90%가 붓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뭘까? 네, 뭔지죠. 네. 물티슈입니다. 네. 아까 여기도 있던데 그 물티슈 쓰는데 1,000원짜리 마트에서 파는 이제 물티슈. 네. 물티슈로. 예. 물티슈로 거의 작업을 하고요. 지금은 또 그게 바뀌어가지고 물티슈 말고 그 이제 수건. 수건을 하다 쓰다 보니까 이제 걸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레로 작업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뭐 재료가 이제 예전에는 뭐 플라스틱 필름 위에 아크릴 예. 뭐 이런 걸로 제가 들었는데 바뀌었다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바뀌신 건지. 필름지는 똑같은데요. 그 재질은 아니 필름지라는 건 똑같은데 네. 그게 그 종류가 바뀌었어요. 예, 기존에 쓰던 게 느낌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네. 지금 쓰는 게 가격도 비싸고요. 조금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걸 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실패 본 작품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해서
실패도 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몇 번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작가님들은 그림을 그리는 재료에 대한 그런 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그 새로운 시도 또 이런 민감하게 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뭐 쉽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또 좀 굉장히 어려운 또 그림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좀 전시된 작품 중에 혹시 좀 이건 굉장히 좀 이 작품은 힘들었다라고 뭐 할 만한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그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쉽게 했는데 작품이 너무 좋을 때가 있고 진짜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마 다른 작가 선생님들 다 그걸 느끼고 아실 텐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때 작업을 해요. 될 때도 작업을 하고 하면은 어떤 느낌일 때 내가 또 좋게 반응을 하고 좋게 나오는지를 그거를 항상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몇 분 안 걸리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몰입하기까지. 그때 뭐 그 몰입 과정을 제 나름대로의 그런 그 루틴도 있죠. 그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어느 정도 워밍을 한 다음에 본 작품에 딱 했을 때 이 기분에 했을 때 가장 그림이 제가 마음에 들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시는 우리 이제 관객분들에게 좀 어떠한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거나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화면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은 또 새로운 느낌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그 느낌이 뭘까를 한번 감동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작품 마음에 든 작품 앞에 서서 그 깊이 그 색에 보여지는 그 색 뒤에 느껴지는 그 이미지들, 형태들, 터치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색들이 일반 물감을 우리가 붓질을 했을 때 나오는 색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건 장담하는데 이거 색은 아마 같은 물감이라도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필름지에다가 그리고서 그걸 뜯어서 속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그리는 터치가 제일 먼저 보이는 제일 먼저 터치되는 부분이고 마르는 것도 제일 나중에 마르는 거라서 발색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들을 보니까 그림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그 느낌을 좀 함께 느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개인전 마쳐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